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허용되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아, 이거 머리를 새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머리 새로 했지? 머리. 색깔 새로 했고. 머리 좀 자르신 분. 예. 이거 머리도 좀 이렇게 좀 색깔 좀. 드라이를 새로 했나? 예. 야, 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나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하고 달라지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예. 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자, 허용되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허용되는 행위는 분명히 개발 행위는 개발 행위예요. 근데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 동그라미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러니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로 이 5개를 한다. 그래도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라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응급조치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사후 신고.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건축 신고 대상이죠. 그렇죠?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이런 것들이 있죠.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도 신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근데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행위가 나오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행위라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것들이 있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기본서에 있는 것을 대폭 줄여놨죠. 예,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경미한 행위라서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아닌 것들. 진짜 대수롭지 않은 임시로 만드는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공연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왜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생방송을 녹화하겠다. 그러면 임시로 무대 막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중에서 여기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이거는 왜 저촉되지 않는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을 때, 자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니까 치워라 하면 금방 치울 수 있죠. 금방 치울 수 있는 것은 저촉되지 않아요. 허가 안 받고 그냥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인데 뚜껑을 열었더니요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야. 이거 치워라 금방 못 치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것을 예전에 시험에 내셨던 교수님께서 현재 은퇴했어요. 은퇴. 예. 그 은퇴해서 안 나올 것 같지만 그 제자분이 또 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은퇴한 교수님은 자기 제자가 자기가 내던 문제를 내주기를 바래요. 예, 예, 내주기를 바래요. 예전에 가장 심했을 때 여러분들 왜 우리 의사 표시에서 표시주의하고 의사주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물권 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혹시 들어봤어요? 예, 예. 하여튼 표시주의, 의사주의 있을 때 표시주의를 주장하시는 교수님 제자들은 다 자동적으로 표시주의야. 자동적으로. 이걸 반대하면 학위를 못 받아. 그 다음에 의사주의를 주장하면 다 의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 나가면 이쪽은 다 표시주의만 앉아 있어요. 이쪽은 다 의사주의만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는 자리가 틀려. 자리가 틀린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은퇴하시더라도 제자들은요 그 교수님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자기 학설을 못 바꿔요. 예.
학설 바꾸면 이제 파문대 조직에서. 예. 그래서 이제 다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다수설이 바뀌고 막 그럽니다. 다수설이.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로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동그라미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자, 이 말은 넓은 범위에서 이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대지를 조성했어. 그 범위 내에서 작은 개발 행위는요,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라는 거예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작은 개발 행위는요, 토지 영질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절토나 성토는 그래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외.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그러면요,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것들 있죠. 지네들한테 유리하면 다 경미하다 그러는 거지.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 경미해. 지들이 하는 건 다 경미해요. 예. 1번이 예전에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경미한 행위의 특징은요, 숫자가 시험에 원래 안 나오거든. 숫자가. 이거는 나왔어요. 왜?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어요.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 성토, 정토, 정지 등까지만 보면 돼요. 50cm만 기억하면 돼. 50cm 이내. 자, 성토를 하는데 50cm 이내로 성토를 할 때는 경미한 행위니까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45cm를 성토했어요. 경미한 행위죠. 허가 안 받았어.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이 의심스럽다고 쇠자를 들고 나와서 땅을 찔러봤어요. 55cm가 들어갔네. 당신 개발행위 허가 위반이야. 처벌 규정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우리가 흙을 쌓아놓은 것을 정확히 센치를 잴 수 있어? 그때는 우리 무거운 언니들을 좀 모셔다가 위에다 띄라는 거야. 이제 발로 좀 밟아주세요. 그러면 한 2cm, 3cm 막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그다음 토석 채취. 이거는요. 제가 넣을까 뺄까 하다가 왜 넣었냐 그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예. 근데 옛날에 다른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도시 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채취 면적 25 세제곱미터죠. 25 제곱미터고 부피가 50 세제곱미터야. 야, 혹시나 그 3자가 보이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50 뒤에 3자 보이는 사람 아직도 괜찮은 거야. 예, 희망을 가져요. 예. 그래서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토석 채취.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눈여보는 거죠. 예. 자, 토지 분할이 있어요. 자, 토지 분할에서 경미한 거 사도법이요. 개인 소유 도로가 사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진입도로 두는다. 진입로. 진입로가 바로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로 그래도 진입로란 말은 법에 없어. 사도야. 사도 개설 허가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공공의 도로 있죠. 내 땅이 공도에 연결이 돼 있어야지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내 땅에서요. 공도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내 땅에다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에서 공도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설치하면 이게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라고. 예. 그러면 사도 개설 허가를 딱 받죠. 이제 내 땅 대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하고 도로가 서로 지번이 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지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토지를 분할해야 돼. 근데 사도 개설 허가를 내주면은요, 당연히 지번이 달라지고 토지를 분할할 것을 알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줘요. 사도 개설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서 이때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토지 분할할 줄 뻔히 알고 있거든요. 토지 분할할 때는요,
도로하고 대지는 지번이 달라져야 되거든. 이럴 때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안 받고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개설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도로를 막 지나다녀. 내 땅에다 내가 도로 만들어 놨는데 예. 이거 막을 수 없냐고 나한테 많이 물어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AS 강의 때 설명해 줄 거예요. 예. 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 막는 방법들. 예. 잘못 막으면은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야. 300만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요거 행정기관한테 유리하죠, 그렇죠? 예. 이게 왜 행정기관 유리합니까? 내 땅을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하겠대. 개발행위 허가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는 네 땅 잘라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경미한 행위로서. 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 그랬어요. 일반 재산, 이건 여러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일반 재산을 갖다가 매각, 교환, 양효하기 위한 분할, 행정기관한테 유리해요. 잘라서 파는 건 매각, 교환, 양효가 우리 민법에서는 징여라 그럽니다. 민법에서는 징여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양효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년에 2년에 한 명씩이 물어봐요. 교수님, 행정기관이 자기 땅을 갖다가 잘라서 증여하는 게 행정기관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싶은 건데 그러면 제가 딱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설명해. 1년에 한 번만. 예.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가 10만 평이야. 10만 평의 임야를 가진 갑이라는 분, 80대 할아버지입니다. 후손이 없어요. 저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국가에다가 이걸 갖다가 헌납하는 거예요. 국가에 헌납을 하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게 국유지가 이렇게 있거든. 국가 땅. 국유지 요만큼을 갖다가 한 100평 정도를 이분한테 양여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100평 국유지 양여 안 하면은요. 이분은 10만 평의 땅을 갖다가 헌납을 못 해. 제가 살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누구한테 유리해? 국가한테 유리하지. 이게 양여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법의 부담부 징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여하기 위한 분할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겁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어. 그 범위 내에서 토지 분할 경미하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됐다. 분할될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그 범위 내에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요 경미하다. 그렇죠? 예. 이유를 다 알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허가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행위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15일 내에 허가냐 불허가냐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허가냐 불허가. 요때 15일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하고 요때 허가 불허가 결정할 때는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허가 기준 5가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 다 5가지야. 시험 내기 좋게. 그래서 허가 기준이 나오는데 기역번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죠. 먼저 기역번은 면적을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건. 그래서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돼. 끝에 단위가 다 미만이야. 끝에 단위가 다 미만입니다. 예. 1만 미만. 예. 그래서 1만 미만으로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있었죠. 면적 중에 1만 이상.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요. 37페이지 요약집 37페이지를 펴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러면 1만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은요. 1만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해야 돼. 1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은 1만 이상으로 해야 돼. 기준 나오죠? 예. 그러면 다시 잠시 앞으로 와서 공업지역이 아까 3만 미만이죠.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1만 기준, 3만 기준이잖아.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세 군데가 있죠. 관리, 공업, 농림 거기는 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구역은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다 30만 이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개발행위는 3만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규모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예. 여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지문 한 개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외워야 돼요. 기준 면적.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요 주거 지역에서 15,000제곱미터 개발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요 어떡하죠? 잘라서 2번 허가 받아야 돼. 1만 미만으로 잘라서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도시군 관리 계획 및 하고 성장 관리 방안 돼 있죠. 얼마 전에 개정됐어. 성장 관리 계획이야. 방안을 계획으로 바꿔주세요. 예. 뜻은 그대로예요. 그냥 방안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획으로 바꿨어.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당연히 우리 도시군 계획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저촉 안 된다는 허가 받는 게 개발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중에서 일반 국민한테 효력 미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예. 그다음에 D급번호는 외울 필요도 없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저촉되지 않는데. 예. 지장이 없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리을번의 핵심 단어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럼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세요. 옆에는 다 경치가 좋은 농림지역인 여기다 러브호텔 지으면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나? 예. 안 이루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이 러브호텔 짓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숲속에 작은 집처럼 지었다. 예. 예. 아주 뭐 숲속의 작은 집 별장처럼 지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래 조화 이루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래서 그게 핵심 단어인데 문장을 외우려다 보면은 또 힘들어져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변 지역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로 쓰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러브호텔 지으려고 하니? 토지 이용 계획이 너 적합하지 않아.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 안 돼. 토지 경사도가 허가 못 내주겠어. 우리나라 이면은 경사도 25도를 넘으면 허가 안 내줘요. 수목의 상태. 이거는 침엽수가 많을 때는 허가가 나오는데 화렵수가 많을 때는 허가가 안 나와요. 예. 수목의 상태. 그다음에 굵은 나무가 많을 때는 허가가 또 안 나와요. 물의 배수. 그래서 우리가요 하수도는요 기존의 관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절대 허가 안 나와요. 하수도는요. 상수도는 기존의 관에 연결 못 시키면 관정을 뚫으면 인정해줘요. 예. 하천 호소. 호수보다 작은 호소죠. 연못 같은 거죠. 습지 배수 등 해가지고 결국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그래서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받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도로나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5가지가 갖춰질 때만 허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의견 청취. 자, 우리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어요.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갖다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틀리게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허가권자의 처분.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그렇죠? 심의나 협의에 들어간 기간 제외한다. 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심의하러 갑니다. 월요일 날. 예. 그 되게 웃긴 게 국가기관은 각종 심의를 할 때요. 대학 교수님들한테 월요일 아니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주로 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오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토, 일, 월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목, 금, 토, 일 연결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거의 다. 그 제가 심의를 하러 가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 그 규정이 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그 심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그 기간에 들어가는 거 다 빼주는 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 법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나 심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의가. 그래서 그 기간 왜냐 그러면은 5명의 대학 교수님을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날 오라 그러면 나 그날 안 되면 하면요 날짜가 1주가 지연되거나 2주가 지연되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 기간을 다 빼고 나서 항상 계산합니다. 그래서 심의나 협의를 거쳐야 할 때 이것을 빼고 15일 내. 역시 시험에 나온 적 있겠죠? 예, 나온 적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그다음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별게 아니야. 인터넷 홈페이지예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이게 뭐예요? 이거 안 해오면 인생 종친다는 뜻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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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시험에 4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 5년을 갖다 기준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간 2003년도부터 하면 이게 4등인데 최근에 보면 이게 1등이라니까 조건부 허가가. 예.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왜 매냐 하냐면요. 최근에 문제가 계속 이거였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 허가는 재량행위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 예. 그 우리 민법에도 있잖아요. 민법에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들이 있죠. 단독행위, 단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을 때는 예외가 있고, 엄수표행위, 신분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에도요.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이고요.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개발행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는 이유가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기 싫어. 남양주시에다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는데 내주기 싫어. 그럴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면 돼. 토석 채취를 하겠대. 그래서 돌산을 깨서 한 1,0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돌산 전체를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로 씌운 다음에 발파 작업을 하세요. 폐 타이어로 만든 그물 사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 2억 들여서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저 허가 신청 안 할래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합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내가 조건을 붙이려는데요. 어떤 거요?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로 다 씌운 다음에 터트리는 조건입니다. 그거 얼마 드는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2억 들어. 그래서 저 안 할래요. 것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죠. 그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제도가 나옵니다. 이행담보제도. 이행담보제도,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행 보증금 예치가 있고요.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했을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회복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말 안 들었다.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는 거. 행정 대집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요. 행정 대집행 같은 거 혹시 배웠습니까? 민법 시간에? 예? 대체적 자기 의무 이런 거 혹시 배웠습니까? 대체급부 예, 배웠어요? 중개사법에 나와요? 예. 우리가 말이죠. 채무 있잖아, 채무. 채무를 이행할 때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도 괜찮은 것의 대표가 금전 채무예요. 자, 금전 채무 같은 거는요. 주 채무자가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갚아도 채권자는 불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기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대체적인 채무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야. 내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가 있어요. 내가 먼저 돈을 보냈어. 언제까지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는데 바쁘다 못 그려줘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죠. 그랬더니 자기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대신 그려주겠대. 이거는 대체 불가능이잖아. 예. 그랬을 때는요 대체가 안 돼. 그때는 대집행이 안 되는 거야. 대신 다른 거 안 돼요. 예. 그럴 때는 금전으로 손해배상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땅을 팠다. 도로 메워라. 안 메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메워 똑같잖아요. 이때는 대신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행보증금 예치가 나오죠. 이행보증금. 원래 이행보증금은요. 여러분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 있죠.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어요. 이 중에 방해 예방 청구권에 보면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따온 거예요. 공법에서 민법에 가져온 거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이에요. 상당한 담보 제공.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항상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 문제죠.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때 지네들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야. 선생님, 국가, 지자체가 개발 행위를 합니까? 당연해. 국가나 지자체라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국가, 지자체도요. 예.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이거 자주 나왔죠. 예, 지네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다음 우리 원상회복명령.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개발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할 때는요, 도로 메워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도로 메워라. 행정대집행,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요,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행정대집행하고요,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 줄까요? 딱 맞겠어. 항상 딱 맞겠어. 예.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을 하는 제한기간이 있고요. 세 번째, 제한을 하는 제한사유. 제한사유가 5개가 있어요. 1, 2, 3, 4, 5, 5개가 있다고요. 요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제한권자를 보면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이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은 그대로 제한권자도 돼. 개발행위 허가 안 낸 제한권자도 돼.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하고 플러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안 됐던 2명 있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까지 제한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해하고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해 결합. 자, 6명 시장 군수 플러스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요, 다시 결합을 하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5명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다가 도지사를 더하면 뭐가 돼? 시도지사가 돼.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결합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분해하면 6명에다가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계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제한하는 사람 누구라고 돼 있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라고 돼 있죠. 예.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에다가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안 되지만 제한권자가 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도위, 지자체장일 때는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 기간이 원칙은 1회에 한해서 1회라는 말이 어렵다 그래서 한 차례만으로 바뀌었어요.
한해서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다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지.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를 지문에 내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보시면 자 3, 4, 5번 세 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걸 낸다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박스 안에 3, 4, 5번은요. 최장 몇 년?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3, 4, 5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옳은 지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오죠. 자, 그러면은 이 5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5개 사유는요. 일단 3번을 먼저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예. 그렇죠? 이게 핵심 단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 그러면 여기 3번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네. 그렇죠? 계획 수립하는 곳이에요.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네. 5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네. 그러면 3, 4, 5번의 특징은요.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야. 그러면 우리 계획은 원래 지연되기 마련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계획에 따르면 벌써 공부 다 끝내고 시험 볼 날만 기다려 정상 아닌가? 예? 다 지연됐죠 공부 계획. 예. 그래서 3, 4, 5번은 원칙 3년에다가 플러스 2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3, 4, 5번은요.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은 연장이 안 돼. 1번하고 2번은 3년 이내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1번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인데 조심해야 돼.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것을 보전관리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녹지 지역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죠. 계획관리 지역의 뜻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에서요.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두 번째,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세 번째, 우량농지. 그럼 요 세 가지는요.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인가 흔한 일인가? 보기 드문 일이야. 자,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있는데 보존할 필요가 있대. 그랬을 때는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보존관리하면 안 돼요. 왜 이걸 보존관리로 쓰면은 찾지를 못하냐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문제를 뭘 내냐 그러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세분되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가? 어느 지역? 보전 관리 지역. 거기서 한번 보전 관리 지역 보여줘. 그리고 여기다가 보전 관리 쓰면 찾지를 못해. 예. 계획 관리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 오염 우려 등이 있을 때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시험에 가끔 나오는 이유가요. 이거 많이 써요.
쓸 때는 크게 두 가지에서 써요. 기존의 도시 지역 안에서는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할 때 지분 쪼개기가 일어날 만한 곳이 있어. 자, 우리 지분 쪼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단독 주택을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거. 그러면 세대별로 분양권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해서 두 필지로 만들면은 각각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분양권이 두 개가 돼.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는 아까 건축 여기 있죠. 토지 분할 여기 있잖아. 그래서 보통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공고할 때 보면요. 보통 두 개만 제한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3년간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5개 중에 2개만 할까? 여기는 지분 쪼개기를 막으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주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적이 있었어요. 개발행 신도시. 예전에 동탄 신도시 주변에. 동탄 신도시에 딱 들어간 땅보다 동탄 신도시에 딱 들어간 땅은 수용돼요. 수용 보상금은 공시지가 한 150%밖에 안 나와. 수용된 땅에서 바로 벗어난 땅이 재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 예.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가 신도시로 지정되느냐 해서 지정된 땅에 바로 앞에 주변 땅들이 최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로 지정하니까요. 그 주변 땅이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동탄 신도시 주변에 투기가 막 일어나니까 정부에서요.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동탄 신도시 주변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당에서 피를 봤던 사람들 놀래서 썰물처럼 빠져나왔어. 그런데 지정 안 하고 대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기간도 3년. 그 3년 지나서 연장도 안 했어.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만 동탄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뭔지 몰라서. 아는 사람들은 이건 묶이면서 20년이잖아요. 최장 5년 이상 20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뭐야? 모르겠다 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 벌었어요. 예.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그거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계급이 높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일 때는 계급 낮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이걸 틀리게 냈어요.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계급 낮은 사람이 동의받는 일은 없어요. 예.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가로 3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서요. 지분 쪼개기 우려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만약에 3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 지났는데 재개발 지역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는요. 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지정기간 2년 남았다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로 3번도 알아두셔야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에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그래서 우리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물론 두 가지를 더해서 종합 문제 내기도 합니다. 가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단독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예.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법조문에는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라고 나와요. 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국토부가 발표한 데는 국토부는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면 이것을 기반 시설 연동제다. 시설 연동제다.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기반 시설 연동제가 뭔가 봤더니 어느 도시에 기반 시설의 용량하고요. 그 도시의 개발 행위의 양, 개발 행위의 양. 이때 개발 행위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 행위를 말해. 건축 같은 걸 말하고 물건 적치나 이런 거 아니야. 물건 적치가 많다고 인구가 늘어나나? 그때 어떤 분이 선생님 물건 많이 쌓아놓으면 훔치려고 사람들 모여들지 않을까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 행위 양이 바로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래서 어느 도시의 기반 시설의 용량,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의 용량하고 그 도시의 인구수를 일치시키면 기반 시설 부족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두 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밀도 관리 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돼.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똑같아.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를 갖다가 문제네요. 절대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의의가 뭐라고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왜 인구가 늘어나죠?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해. 도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초등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이 없어. 그랬을 때는 기반 시설을 못 늘려주죠. 대신 인구를 줄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건물을 조그맣게 짓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살 공간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지정한 적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지정 대상 지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더 이상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건물을 다 지어서 땅이 없는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렇죠? 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29페이지 보면은 지정권자가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지정 대상지 어디라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농간, 농자는 지정 못해요. 예.
그다음에 지정 효과가 나오죠. 지정 효과.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용적률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입니다.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라고 돼 있지만 50%가 나오는 순간 용적률만 50%예요. 건폐율은 퍼센트가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법 조문을 물어본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맞아. 50% 나오면 용적률만 50%라 그래야 돼. 그래서 지정 효과 먼저 지정 절차를 먼저 쓸게요. 지정 절차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하고 지정했을 때 지정 효과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 50% 범위 내에서 강화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강화. 지정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이 이제 지정 기준이 나옵니다.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2년하고 20%라는 말은 나와. 절대 3년이나 30%가 안 나오는 거예요. 30%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정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밑에 박스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 나오죠? 1번 도로율 20% 이상 미달, 2번 2년 내 수도 용량 초과 예상, 향후 2년 내 하수 용량 초과 예상, 향후 2년 내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 2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라. 4번 진짜 나는 이거 치사 문제가 있었어요.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해라. 주기적을 즉시 검토로 틀리게 내는 게 있었어요. 치사해나 죽겠네. 물론 아무도 안 틀리고 돌아왔어. 왜? 미리 가르쳤거든. 교수님이 낼 줄 알고 가르쳤거든. 치사한 문제인데 혹시나 해서 미리 가르쳤거든. 즉시라고 나오면 찾으라고. 즉시를 나와버렸어요. 자, 이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이제 기본적인 건데 밑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보세요. 최근에 몇 번 나왔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외의적이니까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반시설을 갖다가 추가 설치할 땅이 있는 곳이야. 직접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고요. 이제 지정권자 똑같다 그랬죠? 6명 시장 군수. 지정 대상 지역은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요. 자, 규제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건물이 막 들어서죠. 인구가 증가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요.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그래서 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인구 증가율 20% 이상. 그래서 인구 증가율 20% 이상인 지역. 그렇죠? 예. 이런 데다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해당하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와요. 지정 절차는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는 거지. 왜? 여기는 돈을 내야 되는 곳이야. 건물 짓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도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부할 거, 협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심의는 나오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나오지만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혹시 여기도 협의가 안 나오죠, 당연히. 예.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가 안 나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지을 때 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4번 지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지문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고요. 지정 기준이 나오죠. 자, 지정 기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그렇죠? 하나의 단위구역.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지정 기준에서는요, 지금 나오는 게 최소 기준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지정 기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을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정했을 때 그 지정 효과는요. 지정 효과 첫 번째가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요.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일 때, 증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부담시킨다.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등 200제곱미터, 이거는 연면적을 말해요.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예.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설치 비용 부과. 그 다음에 신축이나 증축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축, 재축 이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가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 기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 비용 부과. 납부 의무자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것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가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의 밑줄 하나 그어주고요.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뭐예요? 물납.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을 지으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때 추가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의 대표가 도로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에요. 공원도 그렇지만 대학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반드시 그 대학 간다는 보장이 없죠.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번의 대학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이 대학을 내는 게 이젠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대학 내고 싶어?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거 내고 싶지 않나? 그렇죠? 사이버대학 뭐 달라지는 거 없어. 대학은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노인대학은요? 그거는 교육법상 대학이 아니야. 그냥 노인대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저기 오산시에 갔다 왔어요. 오산시의 시민대학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재개발 재건축 오산시. 그래서 갔더니 거기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산 시민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10몇 학점을 이수해야 된대. 무슨 학점이 대학교 학점이 나와가지고 저 여기 무슨 그 학사 과정인가요? 그 대학교 그 학사 과정 학점 은행제가 있거든. 그게 아니래. 그냥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졸업하면 졸업 사진도 찍고. 근데 학력은 인정 안 돼. 예. 아주. 그래서 그런 무슨 시민 대학이나 노인 대학 아니에요. 교육법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기반 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가지고 꼭 기억할 걸 제가 넣어놨죠. 이게 무슨 표시가 돼 있나? 예. 승리의 V자. 예. 이게 승리의 V자일까 아니면 2년 공부 안 하려면 외우라는 뜻일까? 예? 2년 공부 안 하려면 외우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예. 우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같아. 왠지 공동이 더 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사는 건 똑같다고 0.7.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0.7이고 의료시설이 0.9.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두 개 말씀해 보세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같을 걸로 보이지만 위락시설이 제일 크지 2.1. 숙박시설은 왜 이렇게 작아요? 들어가서 안 나와.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기반시설에 크게 부담을 안 줘. 그 다음에 1종 근생이 1.3, 2종 근생이 1.6인데 여기서 숙박시설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어느 쪽이 더 클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찍는다고. 1종 근생 김밥 천국이 더 부담을 줘. 숙박시설 러브호텔보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런 게 함정이 되는 거죠. 예. 문제집 풀 때 다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우리는 다 마쳤다고 보는 거죠.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